태극기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드론 공격에 맞서서 오늘 이란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 엿새만입니다. 피해는 크지 않고 미국도 오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하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고, 또 아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나라의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급하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셨죠. 일단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 네, 지금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스라엘 쪽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는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했다.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도 아니고요. 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공격을 했고, 그리고 드론은 이란의 그 방공망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란 내에서 쐈다. 네.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쐈다는 얘기는 이란 내에 반정부와 관계된 사람들이 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란이 사실은 미사일 얘기는 안 했고요. 드론을 막았다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드론을 막았는데 왜 폭발음이 날리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좀 의문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뭐 어디를 때렸느냐, 처음에는 뭐 CNN에서는 이란의 전체 핵이 있는 지역을 전부 다 그 표시하면서 여기를 때렸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는 에스파한에 있는 핵시설 근처에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기지를 때렸다. 네. 그리고 타겟은 9가지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뭐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내에서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격은 끝난 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여쭤볼 건데, 왜 이스파한이냐? 그 역시 핵시설이 있고 군부대가 있는데, 네. 핵시설은 타겟이 아닌 것이다. 핵시설 타겟이면 이란도 핵시설을 또 노릴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핵시설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 2개를 때렸어요. 네바틴 공군기지와 라몬 공군기지를 때렸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핵시설 근처에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공군기지의 목표물을 9개를 때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란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네. 그리고 핵시설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이 소식을 어떤 식으로 전해 듣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3프로 방송에서도 나오셨던 유진상 한동대 개공 교수님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전에 출연하셨을 때 가족들 모두 이스라엘에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네. 몇 시나 됐습니까? 자정이 넘었죠?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보다 6시간 느리기 때문에요. 네. 여기는 12시입니다. 낮 12시입니까? 네. 그러면 현지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그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새벽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시간쯤 이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이제 사람들도 또 언론도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소식은 대략 어떻습니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번 사건을 크게 확전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어떤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이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고 이제 세 번째 재보복이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확전되는 분위기는 아니면서 묘하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 주민들 느끼시는 불안감 같은 건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지금 오늘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은 아무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지 분위기를 좀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저희 집 인근의 상업시설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주말 맞이해서 이제 장도 보고 그런 모습들이 평소랑 크게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분위기도 이제 언론에서 전하는 것처럼 이 일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는 현지인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일은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불안감은 상존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조는 하지만 또 그거를 크게 느끼면서 뭐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상은 뭐 유지되고 있고요. 돌아간다. 네. 네, 예루살렘에서 일상은 유지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보면 뉴스 보면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에 대사관에서 비상 연락망 가동하고 하던데 교수님 혹시 연락 받으시거나 뭐 네네.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런 연락 네. 체계가 있나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한국 대사관에서 안전 공지방이 이제 가동되고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현재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고 또 이제 향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연락해 주시겠다고도 하고 있어서 교민들을 이제 좀 다독이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낮다, 바닥이다 이런 소식은 계속 전해듣고 네네.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그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국민의 74% 가까이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다시 대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민 여론은 절대 다수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네타냐후나 전쟁 그 내각이 이거를 이제 결정을 이렇게 급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두고도 이제 이스라엘 내부 의견이나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야권에서는 그래서 네, 네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조금은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좀 강경파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좀 주도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결정을 통해서 좀 더 문제가 커지진 않을지, 또는 이번이 이제 또 이란이 반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또 그 강경파 입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돼서 그걸 야권 즉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좀 우려의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야권에서는 하마스와의 교전도 이제 마무리를 하자 또는 이란과의 확전은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질 교환을 빨리 마무리하고 하마스와의 전쟁을 먼저 끝내고 또 조기 총선을 통해서 내각을 바꾸고 네타냐후 정부를 끝내자는 의견과 시위가 계속 커지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란의 이제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은 이런 시위가 조금 줄어들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제가 예상하기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더 커지진 않을지 그런 것을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가족분들도 뭐 학교를 가거나 뭐 직장에 가거나 뭐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런 뭐 큰 일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네, 큰 일상은 문제는 없고요. 네. 뭐 지금 마침 또 여기는 휴가철이어서 학교는 다 방학을 했고 직장들도 이제 대부분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좀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 또는 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유진상 한동대 개공 교수님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아무쪼록 별탈 없이 이번 갈등도 별탈 없이 넘어가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과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스파한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라고 제가 기사 찾아봤더니요. 네, 제법 큰 도시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경주예요. 네.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고요. 에스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파한이 지금은 수도는 아니지만 사파비 때는 여기가 수도입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로서 자부심도 있는 곳이고 문화유산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헤란은 그런 문화유산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여기는 오래된 왕궁, 그다음에 모스크라를 비롯해서 아름답게 그지었고요. 이란에 가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에스파한입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저는 뭐 테헤란의 그 핵 문제 때문에만 한번 가봤고 그 네. 남부 쪽으로는 아예 취재하면 그 사람이 딱 붙습니다. 그 네. 마치 도와주는 사람처럼 저희가 많은 비용을 얘기를 내야 하시죠. 되는데 완전히 감시를 당하죠. 4시간만 더 가자. 에스파한으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을 농축한다든지 네. 이런 핵 시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스파한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네. 에스파한 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파한 도시 안에는 그게 없고요. 에스파한 뭐 벗어나서 에스파한 주 안에 핵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를 이란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기지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를 때린 거거든요. 네. 똑같이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스라엘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시설은 때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핵시설 때린 적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핵시설은 때리지 않고 옆에 있는 군부대를 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양쪽 다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요. 니네 나라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네, 거기까지 보여준 거, 딱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더 가장 하면은 치명적인 곳을. 네, 치명적인 거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방송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제가 이란 쪽에서 수신한 거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그때 네탄야후 총리와 가까운 측근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고 이제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전념하겠다. 이게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걸로 일단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제 반격만 하지 않는다면. 네. 근데 이란도 반격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란은 드론 공격만 얘기하지 미사일 공격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분명히 부대가 이스라엘 말로는 부대가 맞았는데 그 폭발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이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론을 격추할 때 생긴 그 폭발음이지 우리가 맞은 거 없다. 그리고 핵시설 안전하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애써 이 공격의 강도를 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공격 안 하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속보에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타마르 벤 그미르 국가안보장관 이 사람이 네. 전에 이란 공습 놓고 약하다. 윅이라고 한자 썼대요. 윅. 네, 맞습니다. 에게 뭐 약하다 네, 이런. 네. 이란 우주국 대변인은 호세인 달리리안이 역시 그 트위터에 그러니까 지금 뭐 트위터 X라 부르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보낸 드론은 3대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나 봐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쪽 다 애써 축소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적국이 공격하면 피해를 키우거나 공격의 네. 규모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사실은 불편한 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강력하게 공격해 왔으면 이란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네 본복 공격 도와주지 않을 거고 보복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이거 네.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고 이란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보복하더라도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다시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란한테.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참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 나 참전하기 싫으니까 너 공격하지 마. 안 싸우는 게 좋지 않겠니? 계속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란도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이란은 이렇게 뭐 신용만 할 거면 네. 그 너무 제가 낮춰서 표현했나요?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네.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지휘관들 죽었을 때 네. 그 공격은 왜 했대요? 그럼 그거 안 했으면 이렇게 둘이 서로 치고받는 신용만 할 거면 아니 근데 공격 안 할 수가 없죠. 영사관을 공격 받았으니까. 다를 때는 이란 말고 이스라엘은 왜 그 영사관을 공격해서 이란을 네. 끌어들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얘기하는 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반전 데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흐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참에 이란을 끌어들여서 미끼로 때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란이 참전할 것이다. 그러면 전쟁을 좀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을 많이 때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장군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이 있어도 이란이 말만 하지 꾹꾹 참았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사관 때려도 얘네들이 별로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때렸다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하는 셈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해진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스라엘도 놀랐던 것 같고요. 미국도 이란이 이렇게 강력하게 보복을 할지는 몰랐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공방전에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그 위신이 추락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란에서 날라오는 거를 막았을 때 막은 거의 50% 이상은 다 미국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미국 없이는 이스라엘이 못 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언돔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미국이 다 막아준 거죠. 50% 이상은 미국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항공모함 떠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주변에 미군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티 반군 쪽에서 날라오는 거는 EU의 도움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막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 날린 이란의 방공망을 누가 해줬냐면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요르단까지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을 수 있었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1대1로 했으면 못 막았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강하게 보복할 줄 몰랐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아이언돔 정말 뭐 영화 같은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쓴 그 국방비만 해도 뭐 10억 달러가 넘어간다.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뭐 3천억 이렇게 넘어간다는 보도도 제가 봤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기술력, 이스라엘 군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이미 가기 전에 차단한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99%를 격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99% 격추했으면 거의 통과한 게 없으면 뭐 이스라엘 공격은 이란의 공격은 허접한 건데 그럼 뭐 화를 내고 그래? 왜 보복을 할까? 예, 그런 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99%라고 계속 얘기한 거는 미국이 일부러 추켜 세워준 것도 있다는 얘기죠. 네. 추켜 세워주고 도와줬으니까 반격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그런 거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핵시설 있는 데로 갔는데 요격이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요, 근데 핵시설을 때린 건 아니고요. 때린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도에서 나온 게 제일 처음에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날렸는데 15개가 표적에 꽂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해줬는데 그 다음 날에 미국의 관리가 익명으로 이란이 총 13개의 미사일이 표적에 꽂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란 말이 맞는 거죠. 13개에서 15개는 꽂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디에 꽂혔겠습니까? 그게 이란이 꼬누고 있었던 네바틴 공군기지에 꽂힌 거거든요. 그럼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피해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드론은 다 격추가 됐고 미사일 공격으로도 미비하게 부상자 1명 나왔다. 외신은 그렇게 보도했는데. 네, 그렇게 보도했죠. 하지만 이란 쪽 보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란 쪽 보도는요. 네바틴 공군기지 F-35가 있고 모사드 정찰 부대가 있는데 이건 순전히 이란 쪽 보도입니다. 네. 모사드 요원이 44명이 죽었고 18명이 다쳤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이란 게 이제 예. 러시아와 확인 안 우크라이나 해주니까, 전쟁만 봐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확인 안 해주니까 확인 안 해주니까 누구 모르죠.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또 하나 확실한 우리가 건 아는 것처럼 네. 피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닐 수도 아니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예요. 99% 맞고 이란의 공격이 허접했다면 네. 왜 화를 내고 반격을 할까? 우린 이렇게 다 막았어. 끄덕 없어 하면 예. 되는 건데. 니네들 좀 허접하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면 이란이 창피한 건데 네.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내고 이거 보복을 반드시 해야만 됐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꾸준히 확전 반대, 개입 안 한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미사일 요격해주고 바이든이 얼마 전에 하원에 이스라엘 무기 지원하는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네. 이렇게 무기 사주고 거기서 미사일 대신 떨어뜨려주고 이런 건 개입이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개입이죠. 네, 개입이죠. 사실. 개입 안 한다고 하면서 개입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네탄야후는 싫지만 이스라엘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보면은 지금 바그다드 쪽은 아직 불분명한데요. 이라크 쪽은 이란 쪽에서는 드론이 날라오고라든지 하는 것이 이 에스파한도 있지만 타브리즈라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쪽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에스파한에 있는 핵시설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군기로 때린 곳은 시리아의 다라 남쪽에 있는 다라 쪽에 있는 이란이 운영하는 레이더 기지를 때렸다고 그랬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1대1 보복이라고 보는 게
언론에 잘 안 나왔지만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한 곳이 시리아한테 이스라엘이 뺏은 골란 고원이 있는데 네. 골란 고원에 역시 이 이스라엘의 정찰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레이더를 작동해서 시리아 내 움직임을 다 확보하고 거기서 시리아를 때릴 때 가장 중요한 기지인데 거기도 이란이 타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드 정보센터들이 무력화됐다고 이란 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공군기지하고 정보센터가 무력화가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란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기지를 때려서 정보센터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에스파한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를 때려서 역시 똑같이 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강대강 작전으로 간 것 같고요. 양쪽 다 드론은 쉽게 말하면 주의 분산용입니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이 방금 보도에서 이란 쪽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 드론은 어디까지나 시선 회피용이었다. 드론 공격해봤자 유격될 걸 알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선 회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때리는 거죠. 이란도 미사일. 똑같이 했어요. 170대를 날렸는데 네. 170대는 공중 부하를 가지고 시선을 흐트리게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바로 미사일을 때린 거니까요. 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일단은 일단락 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은 놓는데 네. 이게 뭐 기만 전술이 아니라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다행스럽게 이쯤 된 것 같다. 모양새 갖추기가 두 나라의 네, 모양새 갖추기 된 것 같고, 치고받기가. 네, 양쪽 다 서로가 봤지, 나 좀만 더 힘쓰면 니네 더 큰 거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시설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를 두 나라 다 때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란도 야 우리 봤지, 우리 핵시설 때릴 수 있어. 이스라엘도 봤지, 우리도 핵시설 때릴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핵시설을 서로 안 때린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분석대로 되길 네, 그 저도- 말씀을 증시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저도 좋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요, 진짜. 그러니까 기만 전술이 없다라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6월절 끝난 다음에 때릴 거라고 말을 흘렸거든요. 6월절이 22일부터 시작하는데 네. 그런데 앞당겨 때렸고요. 오늘이 4월 19일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1939년생, 우리로 치면은 토끼띠거든요. 하메네이. 네. 하메네이 오늘이 자기 본인이 태어난, 그러니까 서류상 생일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태어난 생일이어서 39년생. 39년생.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래. 예, 토끼띠시죠? 토끼띠. 예, 토끼띠 이분인데. 호랑이 띠신데? 예? 39년생. 하여튼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 네. 저 아들로서 네. 좀 잘 모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어머니는 호랑이 띠십니다. 네. 39년 토끼띠인데요. 이분이 네. 근데 생일이었어요, 오늘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이 날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 결과적으로 말씀대로라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들도 별로 썩 확전을 원하지 않은데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까지 끌어들이고, 미국도 이제 좀 그만해라, 대선도 다가오는데 또 말도 안 들어요. 네타냐후 총리의 속마음은 뭡니까? 네타냐후 총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줄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예, 눈꼽만치도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무조건 정리하는 게 꿈이고요. 네타냐후 꿈은 두 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정리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국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란 핵 저지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번에 계속 확전을 해가지고 이란을 끌어들어가지고 미국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국도 그걸 알고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전을 안 하려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이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마무리된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하마스를 정리하는데 이제 더 보란 듯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말씀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팔레스타인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 안 되죠. 민족도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밀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땅 주인 아닙니까? 네, 밀어내겠다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계속 라파 공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파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전 네타냐후는 할 것 같아요. 예, 더 긴장감을 올릴 것 같고, 그러면 이란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참 복잡하게. 근데 이란이 끌려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라파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로서도 잃을 게 많을 텐데, 그러나 명분은
우리가 라파에 있는 시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저 잔당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파가 저 가자 옆쪽이죠. 네, 서한 지구 가장 쪽이니까. 가장 남쪽에 있는 남쪽입니까? 도시예요. 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가자 지구에 공습하는 것과 라파를 공습하는 건 어떻게 공격하는 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가자는 큰 전체 이름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북부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마지막 남은 그 도시가 이제 라파인데요. 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초부터 북부부터 공격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안전한 남쪽으로 다 가라고 그랬거든요. 다 피신해 있군요. 네, 다 피신해 150만 명이 있어요. 150만 명 정도가. 그런데 공습하면 정말 큰일 나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라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이파를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이파는 이스라엘 도시인데 라파 공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라파 공격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타냐후 총리는 그걸 심지어? 특히 벤 그비르라든지 스모트리치 같은 이런 강경파 극우주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을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과 특히 이제 연정에 이제 극우 세력들도 있고요. 네. 그 사람들 연정이 깨지면 안 되는 거. 그럼 연정 깨지면 이제 집권, 다시 집권을 총선, 그렇죠. 다시 쫓겨나는 총선해야 거니까요.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본인의 소신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겠다라는 그런 네, 그건 확실합니다. 거의 원리주의자 같은.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내각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투 스테이트 솔루션 안 된다. 네. 예, 그건 뭐 투 스테이트 솔루션 안 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미국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제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 유엔 가입, 유엔 완전히 그 표결에 정식 붙였는데? 멤버로, 네, 네. 정식 멤버 네. 그런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했죠. 행사했습니다. 네.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거 안 돼. 우리나라랑 일본, 프랑스 이런 데는 찬성했더라고요. 네. 찬성한 나라가 훨씬 많더군요. 네, 12나라가 찬성했고요. 네. 미국이 거부권, 그리고 스위스하고 영국이 기권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가입하는 건 시기상조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눈치 보는 거겠죠. 네. 만약에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이스라엘로서는 뒤통수 맞는 거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배려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세상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성명서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정식 멤버로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싫다고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저 사람 죽이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두 나라가 서로 존중하며 상호 독립국가로 남는 걸 이게 목표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과거에 뭐 라빈과 아라파트가 있을 때도 네, 마찬가지였고 네. 그죠? 네, 그거 다 미국이 중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사크 라빈과 시몬 페레스 이 두 분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밀고 나갈 동력을. 그리고 그 네타냐후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우쪽으로 가더니 아니 극우 쪽으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스라엘 내에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관련돼서 그 유엔 결의안을 단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영사관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하면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즉 마치 이스라엘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지금 중동의 문제는 두 가지다. 미국의 우물쭈물한 중동 정책과 네. 면책 특권이 있는 양 행동하는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중동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 사실 맞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호들갑 떨잖아요. 우리나라가부터. 우리가 네. 일단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유엔에서 결의해도 말 안 듣고 뭐 지금 불법 적장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하고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제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도 국제법상으로는 가면 안 된다면서요? 네, 이스라엘 거기- 사람들이 거기 살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근데 정착촌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착촌을 세우고 정착촌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다 귀를 막고 있어요. 비인간적으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예. 강제로 땅을 뺐고 강제로 땅을 뺐습니다. 자,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이 네. 날리는 척하면서 별 손을 못 쓰는 네. 그래서 지금 콕 집어서 바이든 대통령. 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미국이 그걸 못하느냐? 미국은 도대체 뭘 하느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런 여론조사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과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보면은 네. 민주당 지지층은 80%가 반대하고요. 공화당 지지층은 한 60%가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뽑은 의원들은요. 공화당 의원은 한 4%, 민주당 의원은 한 6%만 반대를 해요. 그 말씀은 다 의회에는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서 압력을 가하고 이 말입니까? 그거를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시카고 대학 교수고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책에 그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이 외교 정책을 미국의 국익에 따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라고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예, 했어요. 그 유대인 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엄청 비난받았어요. 거기에 네. 비난받는데 정말 지금도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출연하는 걸 많이 계속 열심히 보고 듣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물어봐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로비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보통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잖아요. 네. 특히 개신교, 기독교 국가죠. 예, 개신교가 네. 세운 나라라고. 네. 근데 개신교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교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측으로 시오니즘이 있다. 네, 네. 기독교 원리주의라고 표현하면 너무 센가요? 예, 그건 원리주의라기보다는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인데 네. 이게 유럽에서부터 조금 있었던 건데 미국에서 완전히 꽃을 피운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완전한 유대인의 국가가 이스라엘에 서야 돼요. 그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시온을 이루는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게 꿈이잖아요. 네. 예, 그거를 크리스찬 시오니스트들이 그걸 지지를 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왜 지지를 하느냐?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을 한대요. 라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 조건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완전한 유대 시온주의 국가가 서야 되는 게 예수 재림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분들은 기독교 믿으면서 왜 유대교를 그렇게 예, 그런데 그 더 들어보시면 다신교입니까? 그들이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그 동안에 예수님을 괴롭힌 죄를 회개를 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재림이 돼서. 예,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시온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시온주의자들의 힘이 굉장히 세요. 미국에. 그래서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재림해서 반성하려면 어쨌든 유대인들이 잘 정착해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확고하게 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데 이해는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종교적 믿음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시온주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로마 카톨릭 아이리시 계통의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가 나는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정치 자금도 많이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데 이제 뭐 그게 뭐 2000년대 믿음 아닙니까? 근데 네. 뭐 종교 이야기가 어렵지만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근간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런 건데 예수님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네네. 저렇게 그 이민족을 많이 죽이고 있는데 뭐 팔레스타인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교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면 다시 저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글쎄요, 이제는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당시 지금 2017년에 집권할 때하고 지금 중동 정세 환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저는 사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란과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란에 투자까지 하겠다라는 의향까지 비쳤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투자는 그건 그 제재를 위반하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이거 완전히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는 사업가니까 네, 딜을 사업가니까. 잘하죠. 네. 그래서 이란과 뭐 새로운 딜을 하던가, 그리고 사우디가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하던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17년에는 미국과 그리고 이란을 싫어하는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옥죄이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옥죄이는 형태가 아니라 양국이 싸우지 않고 콜드 피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상황을 위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묶는, 그래서 한 경제권으로 묶어버리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묶으면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란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 때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또 막 요란하고 막 인명 피해 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네네. 근데 그런 것만 알면 저 같은 사람은 엄청 이스라엘 편인가 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스라엘 편이면 계속 이스라엘한테 하마스 전쟁을 계속 하라고 그럴 텐데 계속 지금 전쟁 그만두라고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진심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지금 표를 얻기에 더 유리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들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17년과 정치 상황이 다르니까 이 중동 정세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새로운 카드를 쓴다면 딜도 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우디 잠깐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제가 3%인가 봤는데 그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 네. 그게 이렇게 북쪽에 이란 쪽으로 만들어져 아니요, 저기 있나요? 이스라엘. 그래서 네. 이스라엘 쪽으로요? 네. 그렇죠. 이란은 네. 동쪽으로 있죠. 가장 네. 북쪽입니다. 네, 가장 북쪽으로. 네. 그래서 저 분쟁이 나면 안 된다면서요. 저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같은 거 아주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세나라고 가깝습니다. 그 지역이 네. 이집트, 네. 요르단, 이스라엘. 예, 딱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 그래픽을 봤더니 엄청 길더군요. 네옴시티 정말. 네, 네. 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돈 수급 상태가 별로 안 좋은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더 라인이라는 주거 도시가 네. 원래 뭐 170km를 하겠다. 500m 높이에 200m 폭에 170km로 직선 도시를 만들겠다고 서울 그러는데 대전보다 더 길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뭐 한 2.4km에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는 것 같아요. 170이 아니라 2.4km. 근데 사실은 170km는 너무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많이 했고 한국에서 하겠다고 전시회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2.4km만 해도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70km 남았는데 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두 개의 나라를 인정하자는 미국의 원칙인 거죠. 뭐 국제사회의 오래된 원칙인 그러니까 거죠. 국제사회 원칙은요. 네. 교과서적인 회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교과서적인 회담은 항상 이겁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6일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불법 전쟁이기 때문에 그때 뺏은 땅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게 뺏은 게 시나이 반도, 네. 요르단에게 뺏은 게 웨스트뱅크, 그리고 시리아에 뺏긴 골란 고원인데 그걸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지만 웨스트뱅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란 고원 안 돌려줬고요. 그럼 67년 6월 5일 날 만들어진 이 전쟁을 만들어진 이 상태가 아니라 67년 전쟁 전날 67년 6월 4일에 국경에서 네. 두 나라로 가자 이거죠. 어,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이스라엘은 물론 그것도 안 지키고 그건 당연히 시나이 반도만 돌려주고. 예, 그거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근데 국제사회는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까타르에 있는 아랍 그 싱크탱크의 그 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 안은 좋은데 그 안을 밀고 그 안을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나라가 아랍 국가에 없다. 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러면 그 아주 교과서적인 안이 아니라면 다른 안으로라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를 인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궁극적으로 오슬로 협정도 사실은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지금 돌아가신 그 학자인데 미국 학자였고요.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이분은 그 오슬로 협정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두 국가 해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보호 구역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미국의 거기 원주민 보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오슬로가 팔레스타인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들이 국가가 아니더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만 가도 다행일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 중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안전을 목청껏 높이는 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이란 말고는. 없죠. 이란은 왜 그렇습니까? 이란은 왜 헤즈볼라 지원하고 하마스 지원하고 예멘의 투티 반군 지원하고 사실은 이집트나 사우디가 더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네. 사우디야 이제 뭐 이집트, 사우디야 뭐 좀 더 중립적인 나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란은 왜 굳이 이 싸움에 자꾸 참여해서 팔레스타인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게 혁명 정신입니다. 이란의 혁명 정신이요. 네.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억압받는 자를 왕의 억압을 받았던 이란 국민들을 해방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팔레비 넘어뜨릴 때. 1979년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보니까 또 억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온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이들은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반대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 유대교를 다 없애버리지. 우리 있다. 35,000이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냐? 시온주의자들. 시온주의 정권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 말씀대로라면 시리아에도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고 10여 년 동안 시리아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네. 그런 건 왜? 그래 지금 이란은 그 목적은 일단 팔레스타인 해방이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온주의를 무너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건데 사실은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제공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82년에 레바논을 침공하잖아요. 네. 그때 만들어진 게 헤즈볼라예요. 그때 그 씨앗이 나온 게 헤즈볼라고 그거를 이란이 도와줬고 이란이 만들고 이란이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이란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마스를 다 없앤다고 해서 하마스가 안 생길까요? 이번 전쟁으로 하마스 전쟁 때문에 선량한 가자 사람들이 죽으면서 발생한 고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들은 또 커서 미래의 하마스입니다. 이들이 그 미래의 하마스입니다. 과거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뭐 강경해졌다가 온건해졌다가 하마스로 또 다시 하마스라는 또 무장 단체가 또 강해지는 것처럼 네. 또 제3의 무장 기구가 또 생겨나는 네, 그렇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그럴 거 나올 아닙니까? 거예요. 다 부모 죽고 자식 죽고 그걸 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네타냐후 정부는 그럴 마음 별로 없습니다. 아랍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는 예를 들어 수교 관계가 있거나 외교 네. 관계가 있거나 이런 나라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제일 처음에 이집트요? 제일 처음에 수교한 게 이집트예요. 시나이 반도 돌려줘서 돌려주면서 미국이 해라고 해서. 아니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집트가 고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싸울 수는 없고 싸워도 네. 되는 게 아니니까 79년에 그래서 손을 잡고 시나이 반도 받고 그리고 수교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요르단 했죠. 요르단이 네. 했고요. 두 나라밖에 없었는데 2020년에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협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했고요. 네, UAE. 바레인이 했고요. 나중에 모로코까지 해서 몇 나라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우디와 손잡는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사우디는 조건을 내거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거든요. 사우디는 그래도 팔레스타인에 등을 돌리지는 않네요. 예, 등을 돌릴 수는 없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겠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이집트나 바레인이나 요르단 이런 나라 가면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위험할까? 정말 담이 높겠네요. 지금 라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라파에 들어간다면 네. 이집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협정 다시 고려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라파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라파가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든 국제 압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만하고 그냥 끝내면 제일 좋은데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마스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요. 인질이 지금 133명이 있습니다. 133명인데 지금 최소한 33명에서 36명은 죽었으니까 100명이 좀 안 되게 살아 있는 거고요. 네. 그 시체는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인질을 구출할 만한 노력을 하지도 않아요. 현재 네타냐후 정부는. 그래요? 네. 그런 사실 마음이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휴전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해요. 살겠죠. 예, 안 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거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에서 이 강력한 이 두 사람 스모트리치하고 벤 그비리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으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인질이 슬프긴 하지만 이들을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쟁이 끝이질 않는 겁니다. 무슨 독재나 권위주의 보면 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하면서 명분을 만들죠. 근데 하마스가 공격한 건 분명히 나쁘죠. 하마스 공격 나쁜데 또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그를 봉쇄를 해가지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삶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항을 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스라엘이 잘해주고 뭐 하고 했는데 하마스가 때렸다면은 더 비난을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이들을 또 이스라엘이 또 눌러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폭력은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또 이런 말하면 저 또 하마스 장학생이어서 하마스를 두둔한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마스 공격은 나쁜데 나쁘고 분명히 하마스 사람 중에 나쁜데 그런데 그 과정이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냥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일강 박사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강자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양보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지금 들어온 속보 몇 개만 뭐 크게 맥락에서 벗어나는 건 없는데요. 이란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계획은 없다. 사건 배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이런 것만 봐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란도 뭐 그리고 계속 두고 봐 한방 우리도 한 방 있어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저도 이란 방송을 계속 봤는데요. 이란 방송에서 지금 계속 뭘 보여주냐면 뭐 군사기지 때렸다는데 우리 군사기지 멀쩡하다 해도 기자가 군사기지 앞에 가가지고 이 평온한 모습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락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뭔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 드론을 이란 내에서 날렸는데 그 드론을 날리는 애들이 누군지를 찾겠다라는 얘기죠. 네. 반정부 분자일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사드가 이번 공격을 수행했고 군시설 4개의 건물을 정밀 타격했다. 이것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라파의 인질들 잡혀 있겠네요. 다 지금 거의 다 쓸어왔으니까. 아마 마지막에 거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고지가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라파에 가가지고 헤즈볼라의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마스. 그래서 지금 뭐 그 하마스 넘버 1, 2는 없애야지. 그래도 뭐 전쟁을 그동안 6개월 이상 했는데 정가라도 있는데 지금 정가가 사실 없잖아요. 넘버 1, 2도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았습니다. 그거라도 어떻게 생포를 하거나 죽이거나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전쟁을 좀 나름 끝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또 지금까지 6개월 이상 해왔는데
뭐 내세울 만한 정가가 없으니까 사실 네타냐후 정부도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휴전을 못 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하마스 지도자도 하나도 못 잡고 예, 뭐 일부 그러니까 지도자는 죽은 걸 제가 기사에서 네. 봤는데 그리고 인질도 거의 처음에 그 노약자들 풀어준 거 말고는 네, 그거 하나도 없고요. 진전이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속이 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은 좀 그만해라. 빨리 인질 구출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 오케이 휴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휴전이 안 되느냐? 하마스는 휴전이 종전으로 이르는 휴전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휴전을 하고 그게 종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일단 휴전은 하고 종전은 없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언제까지? 11월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11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인도적 물품이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공적인 기아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약품도 전혀 못 들어가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생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요. 전체 팔레스타인이 뭐 해외에 있는 거 말고 이 지역에 있는 이 몇 명이죠? 지금 가자 지역에서는 보통 230만 정도 보고 네. 웨스트뱅크에서 한 300만 정도, 총 500만 정도로 봅니다. 근데 지금 라파에 150만 명 150만 정도가 명 정도 몰려 네, 있다. 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럼 위험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서안지구로 이렇게 피난 갈 수는 없나요? 그 막혀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은 못 가게 하죠. 가게 못 갑니다. 그럼 완전히 가둬놓고 네. 그리고 북쪽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열어줬는데 북쪽으로 가는 피난민에게 또 폭격을 그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북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또 폭격하고 남쪽으로 가라 때 남쪽에서 또 폭격하고. 예, 그래서 이란이 F-35를 때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사관을 때린 것도 F-35지만 가자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도 F-35니까 F-35가 있는 네바틴 공군기지를 때리겠다고 때린 거예요. 아, 그런 게 다 상징하는 네, 게 상징이에요. 있네요. 네, 다 상징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이란 확정 이걸 떠나서 이 네타냐후가 이 라파를 때리느냐 안 때리냐 아주 정말 관건이군요. 네, 지상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뭐 거기 때리지 말라고. 계속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무기를 주지 말아라 이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한테 행정부에게도 미국의 그 전쟁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전부 하는 게 무기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하는 얘기는 무기는 주는데 하마스는 공격하는데 민간인 보호 정책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아니 그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해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하고 민간인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그래가지고 3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미국은 그 말 좀 똑같은 말을 고정만 네코드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진짜 진심으로 전쟁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이슬람과 유대교와의 갈등, 그걸 지원하는 미국은 기독교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종교 전쟁이 배경으로. 근데 사실은 이걸 종교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시온주의자를 종교 전쟁으로 보면 물론 종교 전쟁은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원래는 아랍 민족주의와 시온주의의 싸움이었는데 이게 79년 이란이 끼어들면서 이란은 아랍이 아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예. 그러니까 이란이 들어오면서 이게 싸움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무슬림과 시온주의자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은 약간 벙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징으로 이란이 끌고 들어오니까 이게 아랍 국가들은 불편해요. 아이고 마무리를 3분밖에 네. 안 남았는데 근데 교수님 그 지금 제 말을 바로 잡아 주신 게 이게 그 유대교라고 통치면 안 된다. 네, 안 돼요. 시오니스트라고 해야지. 그죠? 네, 시오니스트라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건 전혀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네.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보고 제가 그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제 종교가 오랫동안 정말 2000년 전에 인류의 큰 종교 세계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자라온 만약에 신이 계신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제일 많이 물을지 미국에 물을지 네타냐후 시오니스트한테 물을지 하마스한테 물을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사실 제일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니까 미국이 지금 다 막아야 됩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네. 미국이 못 끝내고 있으니까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제 질문에 갖다 붙이면 예수님이 제일 화를 내실까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일부 지도자들에게? 그렇죠. 예, 바이든 정부에 제일 화를 낼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네타냐후 연정 깨져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다가 안 깨지는데요, 연정이. 깨집니까? 안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나가가지고 화가 난 그 극우파들이 연정을 깨면 답은 깨질 수 이것밖에 없는 있는데,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네, 연정을 깰 수 있는데 지금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 초기부터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내년 11월까지 올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한 거고요. 지금 뭐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앞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 들어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 전쟁이 계속돼도 지지율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오히려 전쟁을 막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불편하게 하는 게 더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 목소리는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힘들이 미국에 더 크기 때문에 그 표가 뭐 굳이 반대표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러겠죠. 않겠습니까? 네. 다만 지금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거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반대자들이 부르는 이름 지노사이드조, 학살자조라는 말을 트럼프 측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몹시 지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이 원래 거대하고 가혹한 응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스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뭐 지금 이란으로서는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공격은 하지 않겠죠. 다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공격한다면 몰라도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뭐 이란과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뭐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퇴근길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